안녕하세요. 진세입니다. 비슬로입니다. 네. 우리 정말 오랜만에 뵙던 그죠? 네, 요즘에 좀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11월 3일인데요. 우리 영상 찍는 날 연주. 네. 오늘 또 자이언티스트 밟았죠. 네. 그래서 시장에 다시 한번 찬물을 띄운지 그런 효과를 나는데 아마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가 지난 촬영할 때 9월 21일 날 대책으로 이제 많은 지역들이 풀렸었잖아요. 네. 많이 풀리고 그 지역 이후의 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딱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10월 1일과 10월 11일 요 기간 동안에 그러면 말 그대로 조정 지역이 해제되고 그리고 10월 달은 또 중요한 대책들도 많았었죠. 금융에 관련돼서 뭐 15억 이상 대출이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완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조금씩 시장을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직 미동도 안 하고 계시지만. 이게 너무 시장이 그런 게 2년 전만 해도 계속 오르니까 이 오름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그 정책을 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고 네. 지금은 너무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조금 거래를 좀 트고자 정부에서 계속 완화책을 어찌 보면 쎄 완화책이죠. 조정 지역들을 많이 풀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 세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이라서 안 움직입니다. 그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장이 오히려 더 차가워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심리가 지금 이제 방향성적으로는 지금 거의 지금 조정 하락으로 지금 갔다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부동산 시인을 이제 저희가 18년도에 실질적으로 베타 오픈을 했었거든요.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보면서 거의 몇 년입니까? 18, 19, 20, 21, 22년, 5년 동안 이렇게 시장이 힘든 적은 없었어요. 중간중간에 어떤 형태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저가 이제 시작은 2007년도부터 경매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로 봤을 때도 이렇게 지금 힘든 시장은 없었던 게, 이게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게 아마 온탕 냉탕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급등 이후에 지금 이제 급냉이, 부동산은 이렇게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런 거 제어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지금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저 같은 분들 다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서 뭐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 공부하고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진정한, 왜냐면 상승 하락을 다 겪어봐야지 정확하게 시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면만 보는 거죠. 상승만 보는 거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다 겪어봐야지 정확하게 시장을 다 겪어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부동산에 근육이 생긴다라고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락기를 이제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관찰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지나면 다시금 상승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재미가 없습니다, 선생님. 관찰을 요즘에 되게 본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게 전혀 투자자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불리니 분들. 그래서 원래 다들 본업이 있으시고 투자를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자본금으로 조금씩 하셨을 텐데 이제는 다들 이제 본업을 충실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근데 끊어놓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매일 들여다봤다. 그럼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끊어놓지 않고 시장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좀 생각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동향, 우리 서두가 길었는데 시장 동향은 10일에 한 번씩 노는 파일이거든요. 저희가 부동산지 커뮤니티 공지사항에서 제가 매달, 그러니까 10일에 한 번씩 올려드리잖아요. 그건 정도는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이 움직일 때 좀 캐치가 빨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움직일 때 손을 놓고 져버리면 그게 또 힘들죠. 캐치가 힘들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좀 들여다보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파일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드니까 좀 중요한 부분 포지션을 좀 볼게요. 지금 매수의 지수로 해서 우리가 KBS에 나오고 있는 자료인데 거의 이제 심리 지수가 우리가 60 이상으로 봐야지 이제 매수세가 좀 붙는다는데 지금이 가장 높은 데가 제주도입니다. 37. 37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가 6.85. 그러니까 가장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매수세가 붙는 심리 지수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왔고요. 또 추세적으로 다 안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추세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 거.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미분양이죠. 미분양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중요한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미분양 추이를 보게 되면 역대적으로 많은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많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6만 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한 3만 개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최근에 뭐 PF 뭐 이렇게 부실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쵸. 지금은 좀 염려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부도가 날 좀 위험성이 조금 있죠, 요즘에는 네네네. 건설사들이.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9월달 기준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들을 보니까 감소부터 보겠습니다. 감소가 지금 미분양이 245개가 났는데 바로 소화를 해버렸어. 네, 그쵸? 목포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8월 달에 245개가 있었는데 바로 소화를 해버리고 9월 달에는 0개 없어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전국의 거래량 1등이, 그러니까 9월 달도 1등이고 10월 달도 1등이고 시군구 단위로 그래서 지금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거래 비율이 높은 거죠. 평균적으로 거래 이루어진 것보다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목포다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증가되는 지역들이 봐야 되겠죠. 네. 증가 지역도 봐야 되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 뭐 1등은 지금 평택입니다. 평택이죠. 네. 근데 평택이 좀 신기한 게 7월 달에 미분양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걔가 거의 소진을 했었어요. 네. 근데 다시 좀 미분양이 늘었거든요. 네. 그럼 요거는 다음 달에 또 봐야 돼요. 이거 지금 말 그대로 줍줍이로 다 소화를 할지 안 할지. 요거 이제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미분양 개수가 나온 것들은 거의 소화를 했었어요. 소화를 네. 다 줍줍이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금 거의 한 1,300개 정도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다음 달에 이제 그대로 있을 건지, 안 그러면 소화를 할 건지에 따라서 평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은 전월세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지금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이제 전세 수요, 월세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의 가격은 좀 눌려져 있지만 수요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미분양도 좀 소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굉장히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미분이 확 증가했다, 또 그렇죠. 확 감소하고 또 이렇게 증가해요. 계속 이런 형태인 거죠. 네. 그리고 뭐 시장 강도는 지금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제가 까만 박스 쳐진 데가 지금 시장 강도 마이너스 구간들을 체크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아닌 곳이요? 강원도, 전북, 제주 세 군데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간당간당해. 네. 그렇잖아요. 전북, 제주 간당간당하면 네. 제발 얘네들만큼은 버텨주기를 바라는데 그죠? 전세도 한번 볼까요? 전세 같은 경우에 지금 전북이 못 받쳐줬습니다. 그죠? 네. 전북이 좀 무너졌는데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강원도 제주만 지금 이제 시장 강도 0 이상이어서 플러스 구간이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 구간이다라는 네.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거래가 그나마 9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집계가 거의 다 끝났잖아요. 네. 끝난 상태에서 그래도 지금 50% 이상 거래되는 데 보니까 강원도, 경북, 그 다음에 전남, 뭐 전북, 그 다음에 충남, 충북 요 정도인 거고 네. 나머지 지역들은 어디가 가장 심각합니까? 서울 7.8. 네, 서울 7.8%. 장난 아니다, 그죠? 뭐 이렇게 된 지가 벌써 서울은 거의 제법 보면 됐죠. 7월 때부터, 예, 네, 7월 달부터 10% 이하로 해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어가지고. 제목됐으니까 지금 거래가 심각하게 지금 거래가 안 네. 되고 있다라는 걸 뭐 이런 우리 시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사실 이 정도까지 거래가 안 되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세를 걷는다든가 이런 그렇죠. 시대들 부분에서 완화 정책도 나와야 되겠죠. 네, 조금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어떠한 완화 정책들이 조금 더 고려를 하게 되지 않을까. 아마 순차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특강조 비율로 봤을 때 지금 10월달 아직 집계 완료 끝나기 전이죠. 네. 근데 지금 대략 한 60-70%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등이 충북이에요. 네. 44.5%.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집계하는 시점에 평균 월 단위로 거래를 하는 게 10월달을 이제 실질적으로 계속 월 단위로 거래 평균을 낸 거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월 평균 거래량이 한 1,854건이었는데 10월달에 거래된 집계가 825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율적으로 44.5%다. 네. 거래 안 되죠. 서울 4%, 경기도 10.1%. 수도권 지역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현재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지금 전월세 거래 비율은 좀 있죠. 네. 경기도 89.5%, 그 다음에 경북도 95.5%, 충북도 지금 90%, 그리고 세종의 전세 거래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선생님 이게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으면은 어쨌든 사람들은 어딘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매를 하든 전월세를 하든 그럼 매매가 지금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면 네네.
이게 훨씬 더 전월세 쪽으로 더 비율이 훨씬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보다는 전세 비율이 그래도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망하고 있는 게 많은 거죠. 이것도 관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가 뭐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신혼부부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지금 거래가 해야 되는 거지만 네. 기존에 갈아타고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 그런 수요들은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죠. 약간 전세가 지금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버티는 형태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정상적인 그건 아닌 거죠.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프리미엄에 넣은 새로운 기능인 거죠. 제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평균 이상으로 거래가 되어줘야만 상승의 요건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하는 시점이 예를 들면 저희가 22년 10월달 기준으로 이제 평균 거래 건수가 6개월 계속 많은 그런 지역을 뽑아주는 거죠. 소개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국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전북 군산이 80% 정도 넘어서 거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남, 광양, 목포, 서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죠. 나온 상태고 요거는 지금 매매입니다. 그렇죠? 매매고 그 옆에 있는 게 전세인데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벌겋게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20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서귀포 지금은 굉장히 거래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전국 1등입니다. 전세. 네. 그리고 이제 평택,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직장에 관련돼서 이제 수요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전월세 거래가 좀 많이 왔습니다. 목포가 지금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괜찮아요. 매매 전세가 다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고 그다음 마산시 해운구도 좀 좋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매매 전세가 둘 다 좋은 지역은 지금 목포인 거고 근데 나머지는 보니까 지금 매매는 안 되는데 이제 전세는 그래도 전월세 거래는 좀 높고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럼 사실 지금 조정이고 하락장인 건데 네네. 그럼 일단은 매매가 먼저 올라가는 것보다는 전세 거래량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세 거래량이 많이 되고 네네. 그러면서 전세가 하락이 아닌 약간의 버텨주면서 그쵸. 그리고서는 이 기회지고. 매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하는 걸 계속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은 좀 잡기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전세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 안 떨어지고 이제 그 머물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 시장에 전세 물건이 없어.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거니까 왜냐면 매매는 안 살 거니까 매매 계속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실제로 전세 가격이 조금 올라가겠죠. 살짝 반등하겠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매매 가격이 예를 들어 급매가 온다 이러면 떨어지면. 이게 확 붙일 수가 있겠죠. 그 타이밍은 찰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찰나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시장도 있고 없을 수 있는 시장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려면 이제 관심 있는 지역을 조금 좁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네이버 매물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매물 건수가 몇 건 있는지 우리가 매수 타이밍 올 때는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이제 트래킹을 하거든요. 매물 건수가 빠졌는지 늘었는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보셔야지 정확하게 이제 타이밍도 찾을 수도 있다라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그 정도 민감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라 봅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그 생존 기일도 나왔죠. 이게 지금 프리미엄 새로 기능인데 앞에서 본 거는 이제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하고 신고하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매물 생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물건이 없어지고 나서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서 거래가 되니까 좀 더 빠른 지표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거의 지금 28일 1등도. 네, 거의 뭐 한 달 내내.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최근 3개월이죠. 3개월 열흘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 지금 목포가 지금 28일 가장 짧은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짧은 거예요. 선생님 이게 그러면 좀 장이 좋았을 때는 생존 기일이 뭐 좀 좋으면 어느 정도? 24, 25일에 나와요. 그러니까 동단위 가면 더 짧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24, 25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어떤 애는 한 25일 만에 팔리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들은 뭐 금매를 빨리 팔리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안 팔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초구 29, 그래 지금 서초구도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주 북구 29,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거의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좀 볼 수가 있는 형태고 특히 목포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10월 21일 날 27일이었는데 11월 1일 날에 보니까 26.9로 줄었어요. 줄었죠. 조금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조금 빠지는. 다른 지역보다 좀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전세도 보게 되면 이제 2000이 21.4. 여기 매물에서 얼마 좋을까? 네, 전세는 엄청 잘 나갔네요. 네, 그렇죠. 얼마 좋을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지금 10월 달부터 좀 빠지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진주도 보면 22.1인데 이것도 보면 10월 달부터 전세가 좀 빠지죠.
빠지고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앞에 이제 9월 달보다는 10월 달이 지금 전세 생존 기간이 좀 짧아진 게 보이시죠? 그러면 사실 아까 전에 있었던 매매 거래량이 많은 곳들, 많은 곳들, 그리고 지금 전세 기일이 매물 생존일이 조금 짧은 곳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그래도 트래킹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정확하죠. 특히 예를 들면 요소수도 한 번 더 필터한 다음에 이제 물량 많은 것은 좀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보면 좋겠죠. 향후에 리스크 있는 곳은 배제하고. 네네. 그래서 9월달 거래량 쉽게 끝났는데 전국에 이제 20, 20만 필터를 적용해서 보니까 1등이 어디입니까? 9월달에. 목포시입니다. 그렇죠. 계속 목포시가 계속 계속 잘하고 있죠. 근데 9월 달에 72.3%였는데 10월 달에도 지금 1등이 목포죠. 그래서 53.1%로 지금 이제 계속 1등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2등은 이제 경주 45.6, 그 다음에 3등은 충주시 44.7 이런 식으로 조금 순위 변동이 2등, 3등이 순위 변동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근데 나머지는 좀 거래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거래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조정지역 해제가 되고 나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단지를 좀 봤어요. 전국입니다.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니까 그래도 94건 거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대박 아닙니까? 근데 전세가율이 96%야. 한 달 동안 94건이 거래가 된 거죠? 네네네. 엄청 많이 거래됐죠. 그래서 아산 엘크루라는 아파트인 건데, 약간, 약간 나홀로동처럼 뚝 떨어져 있는 섬처럼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정확하게 왜 거래가 많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매 가격 전세가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가 좀 됐고. 세대수도 사실 지금 480세대라서. 크지 않죠. 네. 거의 5분의 1. 누가 찍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거래가 많이 된 걸로 잡혔고, 그 다음에 노란 색깔 표기된 게 지금 이제 입주 단지들인 거죠. 0차, 그다음 -1, 00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경기도 여주, 그러니까 경기도의 그 외곽 빼고는 다 지방인 거죠. 지방에 지금 이제 신축 입주장들이 좀 거래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나머지를 보면 지금 이제 전세가율이 좀 높은 이제 공시가 1억 이하 이런 형태로 지금 시장은 정말 약간 극단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죠? 새거, 싼 새거, 그 다음에 구축 새거, 구축 새거. 이 두 개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보니까 지금 한 달 기간 동안에 가격이 오른 데를 찾으니까 오른 데가 몇 개 없어요. 상위 20% 리스트인데 상위가 몇 개 있어요? 0% 이상으로 올라간 거는 5개.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한 달이에요. 한 달인데 0.3이면 진짜. 이것도 참 슬픈 건데. 슬픈 건데 리스트도 내지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1등이 강릉이죠. 강릉이 0.37, 그 다음에 용산 0.3, 이천이 0.13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지. 목포 우리 계속 거래 많이 하는데 0.04. 그나마.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권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수도권도 지금 딸랑 2개만 상승해요. 그 많은 시군구들 중에 용산구 0.3. 근데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용산구 매물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사고하고 연결되나 이 생각도 살짝 들던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용산구가 0.3, 그다음 이천이 0.13. 나머지는 다 하락이에요. 제가 상승 리스트를 뽑았는데 상승이 없고 다 하락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 옆에 보면 하락 리스트 지역이 나옵니다. 하락 지역을 따로 뽑았는데 하락이 가장 깊은 1등 지역이 어디냐면 경기도 양주 마이너스 1.8 그리고 성남시 수도권 마이너스 1.65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률을 보면 0.03인데 마이너스는 1.8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전부가 하락을 하고 있고 하락폭이 훨씬 깊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전세가 움직이는 지역들을 좀 보게 되니까 지금 전세가 이천이 0.2%. 그러니까 그나마 이천이 전세가 움직이니까 매매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전세 움직이는 아이들이 이어서 매매까지 이제 강릉도 그렇고 이천도 그렇고 약간 그런 양상이 보입니다. 사실 이천은 뭐 올해 초부터도 계속 상승을 했었던 곳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지금 점으로 보면은 이게 상승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이게 떨어지면서 상승 약보합 하고 있는 추세라 가지고. 그래서
이전에 보면 동으로 봤을 때는 104면 여기가 0.95, 뭐 0.84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전세가 움직이는 지역이 어딘지 좀 보고 싶어서 네. 들여다본 데이터인 거고요. 광역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광역시는 없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다 하락입니다. 전부 다 하락입니다. 그 속에서 하락이 깊은 지역은 연수구. 마이너스 1.61. 대구가 아니고 연수구다, 그죠? 그런데요. 인천이죠. 네. 1, 2등이 다 연수구입니다. 연수구가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기하고 지금 인천이 지금 흐름이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더 하락이 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대구가 걔네들은 연대에서 하락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서울, 경기.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 연대에서 지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구가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서구가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광역시는 모두가 떨어진다. 그 속에서도 이제 인천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구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로 이제 시군구 단위로 광역시에서 오른 지역이 있나? 우리는 이제 전세 움직임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네. 딱 할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있으니까 제가 그나마 나의 고향 영도구입니다. 0.119 그죠? 그리고 보니까 동삼동이 0.39 이런 식으로 그나마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서도 거의 이제 좀 외곽 쪽에 있는 그쵸, 네, 그쵸. 그쪽에서만 지금 그나마 전세를 조금 버티고 있었던 것 같고 4하구, 4상구도 사실 부산 서쪽에 옆에 있는 건데 그쪽 특히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입주장이죠. 네. 12월 달에 4일스 입주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지금 프리미엄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전세가도 좀 떨어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기타 지방 한번 볼까요? 기타 지방도 지금 3개 있습니다. 3개라 표현하기 좀 멋쩍긴 한데 강릉이 0.3 그렇죠? 네. 0.3, 목포 0.04 그리고 제주도가 0.01 이런 형태로 지금 좀 움직이고 전세 한번 볼까요?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릉이 아까 0.43 그리고 목포 0.12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움직이는 곳이 매매가 움직이는 같이 같이 넣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강릉 같은 경우도 보니까 초단동이 전세가 많이 움직여요. 우리 1.78 오랜만에 본다 그죠? 그래서 1.78 뭐 영곡면 1.29 이런 식으로 강릉은 지금 꾸준히 전세가 약간 계속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경북 경주를 보면은 네. 전세가 0.04 상승했고 네. 매매가가 마이너스 0.27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약간 이거 또 추세적으로 지금 안 봐가지고 여기 점으로 봐가지고 시기적으로 딱 봐서 그러기는 한데 네. 과거 뭐 9월달, 8월달부터 봐서 이게 전세가 만약에 상승하고 있는 거라면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입주 대기 물량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전세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 몇 개 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물량이 없는데 지금 포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물량을 없는데 예를 들면 2년 후에 지금 입주 대기하는 수요가 많을 거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들 다 전세를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뭐 90%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포항과 경주가 이제 그런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반드시 전세 거래 비율이 높고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세가가 높더라도 봐야 된다. 네네. 전세 수요가 그것 때문에 많아져서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시적인 풍선 효과인 거니까 맞죠. 네. 빠져버리면 이제 풍선에 바람 빠듯이 슉 빠져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힘듭니다. 네. 네. 멋모르고 함정에 걸릴 뻔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매물 감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 감소를 보는데 한 달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10월 21일과 10월 30일 요 기간의 평균 매물 건수와 그리고 오늘 제가 캡처한 11월 3일 날 매물 건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매물은 조금 그래도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서울 서초구가 10%, 10.6% 빠졌죠. 그 다음에 목포가 마이너스 9.5, 그리고 송파구가 9.3 이러니까 서초구, 송파구 원래 지금 서초구는 계속 좀 움직였었는데 송파구가 또 가담을 했네, 그죠? 같이. 그 다음에 인천 서구도 매물이 지금 금매대 좀 있어서 그런지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주, 양주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금매들이 많이 나온 곳에 매물이 그나마 좀 빠진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국의 매물 감소하는 지역들 서초, 목포, 송파, 인천 서구, 파주, 양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빠지고 있다 보이고 그 다음 증가하는 지역도 있을 거잖아요. 네. 증가하는 지역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용산이 1등입니다. 2.9%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용인 수지구, 그 다음에 서울 성동구 이런 식으로 지금 매물들이 늘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정지역 해제되고 나서 뭐 완화책들이 나오더라도 지금 시장을 보는데 한 달 지금 월간 시장 동향을 본 거거든요. 네. 어때요? 뭐
뭐 춥죠. 요즘에 가을 돼서 가을 더 춥네요. 그러니까 겨울처럼. 지금 뭐 상승률도 그렇고 거래 비율도 그렇고 거의 시장이 스탑돼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뭐 지켜보자라는 시장의 그런 심리들이 좀 강한 것 같아. 정말 급한 몇 개들만 이제 거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은 좀 힘든 시기를 좀 이 겨울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동 준비 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때 지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 빙하기 있고 날씨도 지금 빙하기 있고 정말 각별히 건강 조심하셔야 될 거라 생각 들고요. 미술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요즘에 뭐 환절기인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되게 기온차가 크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사실 환절기였었던 것처럼 그쵸. 확 올라갔다 지금 확 떨어졌는데요. 뭐 든든하게 옷 잘 챙겨 입듯이 우리 부동산 시장도 좀 잘 챙겨보고 있다가 좀 좋은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꼭 3번 정도는 시장 동향 리포트 확인하시고 시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뭐, 다행입니다. 네. 지금